이거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낙준 씨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잊고 싶었던 과거와 끝내 마주해야 할 기억이 충돌합니다. 11화 드디어 천국의 퍼즐이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근데 사장님은 아들을 왜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날 사랑하긴 했나요? 대답하면 떠나줄래? 점점 드러나는 감정, 그리고 이상해지는 분위기. 소미는 낙준을 향한 감정을 넘어서 어느 순간부터 집착에 가까운 행동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시선, 말투, 행동 하나하나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누가 봐도 평범하지 않은 감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지금껏 막연히 넘겼던 질문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소미는 대체 누구일까? 왜 항상 하얀 옷만 입고 있는 걸까? 그 수수께끼 같던 퍼즐의 일부가 마침내 맞물리기 시작합니다. 그녀에 대한 힌트는 아주 오래전 회상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3화에서 해숙은 어린 시절 친구인 희옥을 떠올리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선을 보러 가는 해숙을 향한 할머니의 한마디. 당신의 딸이 너보다 문수가 작네. 이 대사는 그냥 지나가는 말 같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해숙에겐 오래된 동네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의 이름이 바로 강희옥. 네, 소미의 진짜 이름은 강희옥입니다. 익숙하신가요? 그 이름? 이름만 들어선 감이 안 올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인 건 바로 이 다음입니다. 그 친구의 오빠가 바로 강정구 형사입니다. 해숙, 소미, 그리고 강정구. 이 세 사람은 한 동네에서 얽히고 설킨 그 누구보다 가까웠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해숙은 낙준과 결혼을 하고 아들 은호를 낳습니다. 그리고 가장 믿는 사람 희옥에게 아들을 돌보는 걸 도와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희옥은 점점 은호를 자기 아들이라 믿기 시작합니다. 돌보다가 사랑하다가 이젠 내 아이야 라는 확신이 망상으로 자라난 거죠. 그녀는 해숙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해숙처럼 아이가 있고 사랑받고 가족이 되고 싶었던 여자. 그 간절함이 현실을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낙준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은호만큼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나길 바랬죠. 그래서 결국 은호를 해외 입양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희옥의 오빠 정구에게 부탁하게 된 거죠. 하지만 강정구는 은호를 해외로 보내긴커녕 낙준에게 돈만 받고 아이를 교회 앞에 버려두고 간 거죠. 자기 자식처럼 생각한 은호가 버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희옥. 그녀는 경찰서를 찾아가 모든 진실을 밝힙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 혹독했습니다. 분노한 강정구는 희옥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킵니다. 약물 치료, 격리, 침묵, 그리고 결국 그녀는 자신의 이름조차 잊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하나의 이름만 기억했습니다. 바로 고낙준. 그녀의 집착이자 그녀가 가지고 싶었던 사람이기에 그녀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은 흔적으로 남아있던 거죠. 그래서 천국에 도착했을 때 자신의 과거도 잘못도 모른 채 무의식처럼 낙준을 따라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퍼즐 하나. 왜 소미는 늘 흰옷만 입고 있었을까? 정답은 정신병원입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곳의 환자복, 즉 흰색 옷을 입고 살아왔습니다. 그 옷은 단순한 스타일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과거에 갇혀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이 그 하얀 옷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거죠. 바래다 드리려고요. 마지막으로. 좋네. 마지막으로. 반대로 은호의 진짜 엄마 해숙은 왜 아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까요? 해숙은 생전에 은호를 잃은 큰 충격을 겪었고 그 고통은 단순히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기억 자체를 밀어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어린 아들의 얼굴을 지워버렸고 그리움보다 죄책감이 더 깊은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눈앞에 목사로 자라난 아들이 있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기 아들을 기억에서 밀어낸 거죠. 아이를 기억하면 다시 죄책감에 사로잡힐 테니까요. 이거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낙준 씨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낙준은 해숙을 바라보며 소리쳤던 걸까요? 해숙이 갑자기 기억을 되찾고 떠난 걸까요? 아니면 은호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못해 또다시 붕괴가 된 걸까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젠 낙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고편에서 센터장은 이렇게 말하죠. 낙준 씨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버티고 버텼던 낙준마저 이제 무력하게 멈춰선 밤. 11화는 아마도 사랑이 어디서 끝나는가, 그리고 기억은 어디서 멈추는가에 대한 작은 해답을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환생을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건 어떨까? 잘 생각했어요.
해숙과 낙준의 아들이자 지금은 천국에서 목사로 살아가는 은호. 그는 환생을 선택합니다. 천국에서는 준비가 되면 자연스럽게 환생할 수 있다고 말하죠. 은호는 아주 어린 시절 천국에 오게 되었고 부모에 대한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해숙을 다시 만나며 비로소 엄마라는 존재의 온기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따뜻한 기억을 안고 다시 삶을 선택합니다. 은호의 환생은 도피가 아니라 용기 있는 작별 인사입니다. 과거를 안고 미래로 나아가는 한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결정이죠. 기억이 돌아오는 밤, 누군가는 다시 태어나고 누군가는 사라지며 누군가는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 10이라는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이자 사랑과 죄, 기억과 용서가 서로 맞닿는 순간입니다. 소미, 해숙, 은호, 낙준. 그 누구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 누구도 혼자였던 적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이상 한 장면의 의미를 끝까지 따라가는 심파서블이었습니다. 날 사랑하긴 했나요? 대답하면 떠나줄래? 낙준 씨 곁에 영원히 같이 있고 싶어요. 환생을요? 잘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좋네. 마지막으로. 이거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낙준 씨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안 돼!